이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헌법 중에서 몇 개만 알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을 다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알겠는데 공화국은 뭐냐?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놓고 계속 민주주의만 이야기합니다. 공화주의는 이야기 안 해요. 민주주의는 그 말 그대로 국민의 주인이 된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우리가 뽑는다. 우리의 권익을 지켜내야 된다. 주로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주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공화국이다 돼 있어요. 공화주의죠. 공화주의. 민주주의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헌법 1조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공화주의도 알아야 돼요. 공화주의. 공화국이 뭐냐 도대체. 공화국은 리파블릭이라고 해요. 리파블릭. 리파블릭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생긴 말입니다. 로마는 원래 왕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실정을 하니까 이게 공화국으로 갔어요. 로마의 공화국은 권력체계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귀족들이 원로원을 만듭니다. 원로원. 그 다음에 로마 시민들이 회의체를 하나 가지고 거기서 집정관이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아요. 임기가 1년입니다. 이건 로마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요. 그래서 로마는 권력이 원로원, 집정관, 그 다음에 시민회의 요 세 개가 로마 공화국의 구성 3대 구성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한다. 공화국에서 리파블릭에서 파블릭이라는 말은 공정이다. 공중도덕할 때 파블릭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파블릭이라고 하면은 같이 잘 살자 이런 뜻입니다. 파블릭, 같이 잘 살자는 뜻이에요. 공화국을 한자로 쓰면 어떤 뜻이 됩니까? 같이 화목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공화국, 같이 화목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이 리파블릭이라는 말을 영어로 된 말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민주주의란 말은 명치유신 이전에는 동양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민주주의란 말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란 말도 없었습니다. 출판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언론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공화국이란 말도 없었어요. 사회란 말도 없었어요. 기존 화학, 물리, 생물 이런 거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서양 국문을 번역을 할 때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한 거.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을 했고 캐피탈리즘을 자본주의로 번역을 했는데 이 리파블릭 공화국을 번역하려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 이런 비슷한 거 쓴 거 없느냐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딱 하나가 나왔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죠. 사마천 아시죠? 네, 사기. 우리 동양에서 역사가 제일 처음 쓰여진 게 사마천이죠. 사마천이 황무조 시절에 쓴 사기가 동양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전입니다. 거기에 주나라, 중국의 주나라를 설명하는데 공화라는 말이 한번 나와요. 공화. 중국 주나라의 왕이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왕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디 도망간 사이에 신하 두 사람이 주공과 소공이라는 신하 두 사람이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없는 정치. 여기 14년 계속돼요. 14년. 역대를 사마천이 공화라고 했습니다. 공화. 그래서 리파블리칸 공화국을 거기서 따왔어요. 그래서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딱 그대로예요.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같이 살도록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공화, 같이 화합해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안보가 유지가 돼야 되죠. 안보가 외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법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법치. 법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잘 돼야 돼요. 경제가. 공화국이 유지가 되려면 안보가 지켜져야 되고 법치가 지켜져야 되고 경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됩니다. 보장하되 그 다음에 안보가 지켜져야 됩니다. 법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경제가 발달해야 됩니다. 요게 바로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은 개인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권리와 안보와 법치와 경제가 같이 유지되는 주의, 그것을 공화주의,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화주의자라고 해요. 공화주의자.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건국한 이후에 여러 정당이 나왔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은 수도 없이 나왔어요. 공화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 아십니까? 공화당이죠. 박정희 때 민주공화당이죠. 그래서 줄여서 공화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필 씨가 신민주공화당이라고 했어요. 그 두 정당밖에 없습니다. 두 정당밖에 없습니다. 전부 민주로만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민주주의도 이만치 됐으니까 이제 공화주의를 좀 하자. 공화주의를 하려면 안보, 법치, 경제를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안보, 법치, 경제를 지켜내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있어야 되죠. 즉 국민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키면 공화주의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국민을 교육을 합니다. 국민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화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미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라고 보기보다는 공화주의자라고 봅니다. 공화주의자라고. 왜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미국의 건국을 주도했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대한 지성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 때 그 중심 세력이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격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북한과 대한민국의 격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김일성과 이승만의 차이입니다. 김일성과 이승만의 차이가 오늘날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예요. 김일성과 이승만을 비교해 봅시다. 김일성은 학력이 중학교, 이승만은 학력이 프린스턴 졸업의 박사학위 이럽니다. 다른 모든 그 나머지 비교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나라를 만들 때 수준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미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미국을 만든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파운딩 파더스라고 해요.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스. 조지 워싱턴, 제퍼슨,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 제가 기억에 떠올리는 세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수십 명이 수준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적 수준과 저는 이제 기독교 그 신앙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아주 과학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한 국가를 만든 인물로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딩 파더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민주주의를 하는데 제일 큰 고민은 국민들 수준이다. 국민들이 수준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민주주의를 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민하다가 이
제퍼슨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퍼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건국 정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독립 정신, 독립선언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고민합니까? 국민들 수준이 나빠가지고 국민들한테 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를 깽판 치는 데 사용한다.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하는 데 가서 깽판 치는 사람, 여기 한진중공업에 와서 깽판 치는 사람은 다 자기가 깽판 친다고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민주주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한다면서 깽판 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나 방법은 주었던 권한을 다 빼앗아 버린다. 국민들한테 권한을 주었다가 너희들은 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독재로 불러. 요 방법이 하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우매한 국민들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하는 게 자기는 둘 중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하는 게 맞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그런데